한국인들은 참 보는 걸 좋아합니다. 골목마다 CCTV가 거미줄처럼 깔려있고 지나가는 차마다 블랙박스가 앞뒤로 번쩍거리고 있죠. 오죽하면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카페에 노트북 두고 화장실 다녀와도 안 훔쳐간다 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CCTV가 있어서 훔쳐가 봤자 바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관찰의 민족이 이제는 지구 밖 우주에다가 초고화질 대포 카메라를 달아버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해상도가 무려 0.3m.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주에서 여러분이 지금 짬뽕을 드시고 계신다면 그 짬뽕 안에 홍합이 몇 개 들었는지 아니면 단무지를 집어먹는지 양파를 집어먹는지까지 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북한 김 위원장도 주변국 수상한 친구들도 함부로 마당에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기 힘들어졌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하늘 한번 쳐다보고 가야 하는 세상이 온 거죠. 전 세계를 발가벗겨버린 한국의 우주 CCTV, 바로 2025년 12월 전 세계를 경악시킨 아리랑 7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K방산이다 뭐다 해서 땅에서는 K2 흑표 전차로 사막의 모래바람을 잠재우고 바다에서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성들을 찍어내며 전 세계 친구들의 길을 팍 죽여놨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야, 쟤 건들지 마라, 독한 놈이다 소리 듣기에 충분한데 이 욕심 많은 한국인들은 땅과 바다를 정복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늘, 아니 저 우주 밖까지 넘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우주 구경 좀 할래 하고 손들고 나선 수준이 아닙니다. 우주를 이미 자기 집 안방처럼 쓰고 있던 전교 1등 미국, 그리고 우주 깡패를 꿈꾸던 중국마저 야, 쟤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외계인 고문했냐? 아니면 미래에서 왔냐? 라며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위성 하나 쏘아 올렸다는 지루한 9시 뉴스 쪼가리가 아닙니다. 이건 5천년 동안 땅 위에서만 지지고 볶던 한 민족이 드디어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우주를 향해 거기 내 자리찜 알박기 들어간다 하고 깃발을 꽂아버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 특유의 그 미친 변태 같은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 아리랑 7호가 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지 그 스펙부터 좀 까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성사진 하면 구글 어스 켰을 때 우리 집 지붕이 보일락말락 하거나 차들이 그냥 네모난 점으로 보이는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주 좀 안다는 프랑스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자랑하던 정찰 위성들의 해상도가 보통 0.5m급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500km 상공,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에서 땅에 있는 강아지 집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내놓은 아리랑 7호의 해상도는 무려 0.3m급입니다. 에이, 0.5나 0.3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뭐 0.2 차이 가지고 호들갑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에요. 이게 화질로 치면 옛날 깍두기 화질 유튜브 480p 보다가 갑자기 아이돌 모공까지 보이는 8K HDR 직캠을 보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0.3m 해상도라는 건 우주에서 카메라 줌을 당기면 지상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건 1도 아니고, 심지어 저 사람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하는지 인스타를 하는지 들고 있는 커피가 아메리카노인지 라떼인지까지 식별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더 과장 보태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길 가다가 흘린 500원짜리 동전은 힘들더라도 A4 용지 한 장을 바닥에 놔두면 그게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그냥 관측이 아닙니다. 사실상 감시이자 훔쳐보기의 끝판왕입니다. 이 정도 기술은 전 세계에서 미국 형님들이 쓰는 1급 군사기밀 위성, 그 전설 속의 키홀이라고 불리는 괴물 위성들에서나 가능했던 말 그대로 신의 눈 영역이었습니다. 일반 국가들은 감히 꿈도 못 꾸는 영역이었죠. 그런데 그걸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소달고지 끌고 농사짓던 나라가 독자 기술로 뚝딱 만들어내더니 야, 우리도 이제 다 보인다? 니들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 다 봤다 하고 우주에 띄워버린 겁니다. 유럽의 우주 전문 매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다릅니다. 한국의 위성 기술이 이제 전통적인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아니라 멱살 잡고 흔드는 수준에 도달했다 라며 대서특필을 하고 있죠. 더 소름 돋는 건 이 위성의 속살입니다. 보통 후발주자들이 위성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짓이 뭐냐? 바로 레고 조립입니다. 껍데기만 국산이고 핵심 부품인 카메라 렌즈는 독일 라이카나 자이스에서 사오고, 센서는 미국 코닥에서 사오고, 본체 프레이먼스는 프랑스에서 사와서 조립만 한 뒤에
짜잔, 북산 위성입니다 라고 우기는 경우가 태반이죠. 마치 중국산 김치 가져다가 양념만 다시 버무려서 전통 전주김치라고 파는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한국인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거든요. 아리랑 7호는 무려 1840kg짜리 대형 위성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본체부터 핵심 중의 핵심인 탑재체, 그리고 그 복잡한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특히 위성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학 모듈과 반사경, 이건 진짜 돈 줘도 안 파는 국가 전략 기술입니다. 우주 환경이 얼마나 가혹합니까? 낮에는 영상 120도까지 펄펄 끓다가 그늘에 들어가면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는 사우나와 냉동 창고를 1시간 단마다 반복하는 지옥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쇠붙이나 유리가 열받으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들면서 초점이 닫아가 버리는데 우리 기술진들이 이걸 잡아내려고 위성 내부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 프레임 하나까지 전부 특수 합금으로 직접 깎고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유럽 애들이 제일 놀란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부품 공급망 리스크가 없다. 즉 나중에 혹시라도 미국이나 유럽이 야 너네 우리 말 안 들으면 미성 부품 안 판다? 꼬우면 말 잘 듣던가 라고 협박해도 우리는 콧방귀 끼면서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돼 느그 부품 안 써 하고 쿨하게 무시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 독립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우주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민족을 기술 변태라고 불렀는데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제어 모멘트 자이로라는 기술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공배색 냄새나고 어려워 보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위성들이 사진을 찍으려면 몸 전체를 아주 둔하게 어기적 돌려야 했습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방향 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기 북한 애들이 미사일 쏜다 하고 카메라 돌리는데 한 세월 걸리면 이미 미사일은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랑 7호는 위성 안에 거대한 팽이를 집어넣어서 그 회전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 버립니다. 마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돌듯이 또는 비보이가 헤드스핀을 돌듯이 우주 공간에서 위성이 획획 돌아가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다시 돌아와서 또 찍는 말도 안 되는 기동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기술 덕분에 기존 위성보다 촬영 속도가 30% 이상 빨라졌고 한 번 지나갈 때 찍을 수 있는 사진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북한의 김모 위원장이 오늘 날씨 좋은데 몰래 미사일 발사대 좀 꺼내볼까? 남쪽 애들 모르게? 하고 뚜껑 여는 순간 이미 아리랑 7호가 휙 돌아서 까꿍 다 보고 있지롱 어딜 숨기려 들어? 하고 고화질로 사진 찍어서 우리 군 상황실로 전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 몰래 딴지짓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의 정보 수집 능력이 이제는 지역 방어 수준을 넘어섰다. 이건 명백한 전략 자산이다. 즉, 건들면 다친다는 경고를 우주에서 보내고 있는 셈이죠. 사진만 잘 찍으면 뭐합니까? 그걸 빨리 보내야죠. 아리랑 7호는 내부에 테라비트급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라비트요. 게다가 이걸 지상으로 쏘는 전송 속도도 거의 5G급이라 찍는 즉시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구름이 많아서 사진이 잘 안 나온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막 찍어서 테라바이트 단위로 보내버리면 지상에 있는 AI가 알아서 구름 지우고 보정해서 선명한 사진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의 촬영, 저장, 전송, 분석의 프로세스가 물 흐르듯이 완벽하게 국산 기술로 연결된 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빼고 전 세계에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일본도 이 정도 수준까지 통합하는 건 아직 버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냈습니다. 그것도 남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훨씬 적은 예산으로 말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국뽕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자원도 없는데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걸 못하는 민족이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성능 좋은 소위 신의 눈을 가진 CCTV를 만들었으면 뭐합니까? 저 높은 우주라는 정보대 꼭대기에 달아야 쓸모가 있죠.
그런데 그 전봇대가 너무 높아서 지금까지는 옆집 힘센 미국 형님이나 유럽 아저씨한테 비싼 돈 쥐어주면서 아이고 형님 이것 좀 대신 달아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하고 굽신거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위성이 있어도 그걸 쏘아 올릴 배달기사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 겁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을 남한테 맡겨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래서 한국이 결심했습니다. 더러워서 내가 직접 배달한다. 내 오토바이 내가 만든다. 네, 바로 우주 발사체 로켓 이야기입니다. 이 로켓 시장은 우주 산업에서 제일 돈 많이 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폼나는 분야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이 4대 천왕이 꽉 잡고 어디 감히 신입이 껴 하면서 진입장벽을 만리장성만큼 높게 쌓아놨었죠. 그런데 지금 이 철옹성 같던 시장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익숙한 고소한 참기름 냄새나는 균열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로켓 깎는 노인 일론 머스크 형님조차 쟤네 뭐지? 하고 선글라스를 고쳐 쓰게 만든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 이제는 로켓을 한번 쏘고 버리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이 아니라 씻어서 다시 쓰는 최고급 은수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사용 로켓이 뭔지 아시죠? 로켓이 우주로 쓱 날아갔다가 볼일 다 보고 다시 뒤로 돌아서 지구로 사뿐하게 내려와 착륙하는 거 영화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페이스X가 이걸 처음 성공시켰을 때 사람들은 저거 CG 아니냐? 사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게 우주 배달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한 번 쓰고 버리는 로켓이 1000억 원이라면 다시 쓰는 로켓은 기름값만 내면 되니까 가격이 반값, 아니 반의 반값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건 마치 비행기를 한 번 타고 폐차시키는 것과 계속 기름만 넣고 타는 것의 차이입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꿈의 기술인 재사용 로켓 분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가장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나라가 믿기 힘들겠지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기가 찹니다.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하나 성공시키려고 9년을 꼬박 바치고 로켓 수십 개를 바다에 수장시키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었는데 한국은 이걸 단 5년 만에 해치우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야 허풍도 정도껏 해라 니들이 무슨 외계인이냐 라고 하겠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누리호를 쏘면서 쌓아둔 데이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특히 한국의 미친 스타트업들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예술입니다. 보통 로켓 엔진 테스트하려면 준비하고 점검하고 하느라 몇 달씩 걸리는데 우리는 그냥 오늘 야근하지 뭐 컵라면 물 받아라 하면서 1년에 40번씩 불을 뿜어댑니다. 미국 애들이 1년에 7번 할 때 우리는 40번을 해버리는 이 빨리빨리의 민족성, 이 압도적인 데이터 축적 속도 덕분에 남들이 10년 걸릴 시행착오를 우리는 절반으로 뚝딱 압축해버리는 코리안 타임워프를 시전 중인 겁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우리가 쓰는 엔진 방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형님은 메탄 엔진이라고 성능은 짱짱한데 만들기도 어렵고 폭발하기도 쉬운 마치 다루기 힘든 야생마 같은 엔진을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 틈새 시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연료로 뭘 쓰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하나씩 있는 양초 만들 때 쓰는 파라핀입니다. 아니 양초 태워서 우주를 간다고? 지금 장난해? 네, 갑니다. 그것도 아주 잘 갑니다. 이 파라핀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은 구조가 단순해서 고장이 잘 안 나고 무엇보다 가격이 깡패입니다. 폭발 위험도 적어서 관리하기도 쉽죠. 스페이스X가 유지비 많이 드는 명품 스포츠카 페라리라면 우리는 연비 최강의 고장 안 나는 튼튼한 국민 트럭 포터를 만든 셈입니다. 해외 우주 전문지들이 이걸 보고 한국이 스페이스X도 못한 거 해냈다. 이건 경제성 혁명이다. 라며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위성 배달료가 지금보다 30to 40%는 더 싸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우주 택배 시장에 쿠팡맨이 등장한 겁니다. 로켓 배송? 아니죠. 진짜 로켓 배송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갑자기 어디서 이런 기술이 튀어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전쟁 위협 속에서 갈고 닦아온 K방산의 유산입니다. 이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인데 K9 자주포 쏘면서 그 엄청난 반동 잡던 기술이 로켓이 착륙할 때 충격 흡수하는 기술로 쓰이고
천무 다연장 로켓 만들면서 개발한 특수 소재가 로켓 몸체 가볍게 만드는 데 쓰입니다. 탱크 만들고 미사일 만들던 대한민국의 수많은 밀떡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우주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남들은 맨땅에 헤딩할 때 우리는 이미 레벨 50부터 시작하는 치트키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해외에서는 한국형 우주방산 융합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배운 걸로 사회 나와서 대박쳤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옆 동네 친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비교 대상 일본입니다. 일본도 우주강국 맞습니다. H3라는 차세대 로켓을 야심차게 준비했죠. 그런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발사 실패에 엔진 문제까지 겹치면서 꽤나 고전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일본은 한 번 실패하면 원인 찾고 다시 쏘는데 6개월, 1년씩 걸립니다. 매뉴얼의 나라답게 도장 찍고 회의하고 결제 받느라 신중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6개월 걸릴 걸 6주 만에 끝내버립니다. 엔지니어들이 컵라면 먹어가며 밤새 갈아넣어 원인 찾고 부장님 찾았습니다. 다시 쏘시죠. 하고 바로 수정해서 다시 쏘아 올립니다. 외신들이 이 속도 차이를 보고 한국의 개발 속도는 서구권 기준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저 나라는 잠을 안 자나? 라고 혀를 내두릅니다. 일본이 거북이처럼 꼼꼼하게 매뉴얼 보고 갈 때